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여러분들의 이제 마지막일지도 모를, 아직까지 확실한 건 없지만 이제 드디어 마지막일지도 모를 온라인 수업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 3시간 하고 나면은 이제 방학해야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는 바로 방학식이고 좋겠다, 그죠? 그리고 충분히 쉬고 나서 2학기가 시작됐을 때는 어떻게 된다? 이제 온라인 수업 없이 전부 다 일단 학교로 와서 수업을 듣게 됩니다. 물론 그 중간에 뭐 다른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안 되길 바라야지,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처럼 이제 온라인 수업 이렇게 보고 하는 거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정확하진 않지만 그러면 그냥 학교 현장에서 계속해서 여러분하고 면대면으로 수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게 좋고 여러분도 그게 아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일단 3시간 남아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집에서. 특히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될 거는 1904년부터 1910년까지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나라가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여러분과 함께 짧은 시간 안에 배워보는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원래 한 나라가 잘 나갔던 시기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것도 우리 역사 과목에서는 아주 중요한 시기가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역사 과목에. 자, 그러니까 한번 까먹지 말고 중간에 졸지 말고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요 앞에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뭐 독립협회 이야기도 나오고 대한제국 이야기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때는 우리 기본적으로 조선이 아니라 나라 이름은 뭐야? 그렇죠. 대한제국이라고 당시에 불리던 그 나라입니다. 대한제국이 어떤 길을 걸어가다가 결국 망해버렸나? 그거를 이번 시간에 알아보면 돼요. 갑자기 훅 망해. 자, 그래서 한번 보면은 외국 사람들도 당시에 이미 우리나라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 그냥 그림 한 장으로 설명이 되죠. 가운데 있는 거 우리나라,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 러시아, 왼쪽에 있는 거 일본.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 두 나라 사이에 끼어서 괴롭힘 당하고 있는, 아주 괴로워하고 있는 그런 모양이었다라는 거 옆에 설명 읽어보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밑으로 한번 쭉 넘어가 보면은 중요한 전쟁이 한 개가 나옵니다. 러일 전쟁이라고 하는 이런 전쟁이 나와요. 정확하게 10년 전에는 무슨 전쟁? 청일 전쟁. 그리고 나서 요 러일 전쟁은 1904년에서 1905년까지. 그럼 이제 러일 전쟁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했어요. 누가? 일본이. 그렇죠. 근데 청나라에서 당시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야. 여러분 지금 한국사 시간에는 의화단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의화단 운동. 의화단이라고 하는 거는 단체 이름이에요. 단체. 어떤 단체냐면 자, 요거 뭐 대충 설명은 나와 있어. 농민들이 주축이 된 그런 단체인데 이 사람들이 보통 싫어하는 게 누구냐면은 뭐 청나라 정부 이런 게 아니라 외국 사람들을 싫어해. 외국 사람들 때문에 당시 청나라가 너무 힘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요 아저씨들이 뭐 일종의 뭐 반란 같은 거를 갖다가 일으킨 거죠. 외국 세력도 공격을 하고 이렇게 막 싸움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요 의화단에서 당시에 이제 알려주던 거는 저 서양인들이 총 뭐 이런 걸 가지고 오는데, 총 대포 이런 걸 가지고 오는데 전혀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뭐만 익히면 의화권이라고 하는 무술이 있어. 이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그것만 익히면 저 서양이들의 총, 대포 이런 거는 내 몸을 뚫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이런 게 쫙 퍼져나가요. 사람들이 전부 다 그걸 믿은 거야. 그래서 이제 의화권을 열심히 이제 수련을 해서 쏴봐라 이렇게 됐겠죠. 물론 맞으면 똑같이 아파요. 이걸 익히든 아니 이걸 익혔다 그래서 뭐 다 튕겨내고 사실 그런 건 아니야. 근데 그만큼 이제 당시 중국 사람들이 서양 세력을 물리치고 싶은 그런 열망이 강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이제 일어나서 서양 사람들을 공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양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어떻게 할 수 있는 기회다? 나가 지금 이제 중국에 있는 우리 사람들을 보호한다 라고 하는 명분으로 너도 나도 군대를 또 다 보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당시에
러시아 역시나 이거를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이 중국 북부가 아니구나. 자, 우리나라 북부 지방 여기 만주 지역으로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또 거기다가 러시아 입장에서는 남쪽으로 계속 내려와야 해요. 당시에 몇 번 얘기 나왔던 건데 왜 당시 러시아는 우리나라 쪽으로 내려오려고 했어? 남쪽으로 내려와서 얼지 않는 항구, 어려운 말로 부동항을 여기다가 이제 한 개쯤 획득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럼 그거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이해관계가 배치되는 것이,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것이 어떤 나라다? 일본이었다. 근데 일본만 그런 게 아니고 당시에 저 서쪽에서 보면, 이 서쪽에서 보면은 어떤 나라가 또 러시아하고 맞부딪히고 있었냐면 영국하고 맞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당시 영국의 식민지들의 대부분은 이 남쪽에 쫙 있어요. 아프리카 쪽에 엄청 많지, 인도도 당시에 영국 거지, 자 밑에 있는 지금 호주, 뭐 뉴질랜드 전부 다 영국 거야 당시에. 근데 러시아가 계속해서 남쪽으로 내려오면 불안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양쪽에 있는 섬나라, 이 동쪽에 있는 일본하고 이쪽에 있는 영국하고 둘이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져요. 자, 그래서 영국은 일본과 동맹을 맺어. 이걸 우리가 제1차 연일동맹이라고 부릅니다. 1차가 있다는 말은 2차도 있단 말이겠죠. 그거는 조금 있다가 나와요. 그래서 러시아를 일단 견제합니다. 이게 1902년의 일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자,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또 야, 얘네들이 자꾸 우리를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해. 그러면 러시아는 어떻게 해서든지 남쪽으로 내려와야 돼요. 자, 그래서 한국의 용암포라고 하는 데를 점령해버리는 용암포 사건이라고 하는 게 일어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이해는 안 되지. 자기네들끼리 싸우는데 왜 우리 땅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질을 치느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 우리가 힘이 약하니까. 우리가 정말로 힘이 강하고 그런 나라면 쟤네들이 우리를 이렇게 할 수 있겠어. 근데 그러지 못했죠. 힘이 약하니까. 자, 용암포는 여기에 있어요. 자, 엄연히 우리나라 영토 아니지만은 러시아가 여기를 강제로 점령을 해버립니다. 와, 선생님 그러면은 한 몇만 명 정도 왔나봐요. 우리 땅을 점령하려면. 몇 명 할게요? 100명쯤 왔어요. 100명. 러시아 군인들 한 100명쯤 와서 우리나라 땅을 가지고 가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왜? 나라 힘이 약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를 뺏겨버리는 사태도 일어났더라. 결국은 이제 일본 애들을 여기서 또 충돌, 러시아 애들도 충돌, 이렇게 우리나라를 사이에 놓고 서로 싸울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야, 이거 정확하게 몇 년 전 일이 갑자기 머릿속에 겹치거든? 10년 전에. 10년 전에 뭐 있었다고? 청일전쟁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청나라, 일본 둘이 여기서 싸우다가 결국에는 어디서 전쟁 터져? 우리나라에서 전쟁 터져서 누가 많이 죽었어?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죽었죠. 이번에도 비슷해. 자, 그러니까 이제 고종이 뭘 선언하느냐. 자, 대한제국의 국외 중립을 선언합니다. 중립. 자, 중립이 뭐예요? 우리는 어느 편도 들지 않아요. 러시아 편도 아니고 일본 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나라에서 싸우지 마. 근데 자, 여러분 중립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 한번 왜 배우기도 했었잖아. 조선 중립화론 이런 거 배우기도 했었는데 중립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가 뒷받침돼야 되게요? 국력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이거는. 제일 대표적인 지금 중립국이라고 그러면 저기 스위스 같은 나라가 있어요. 자, 근데 스위스는 일단 뭐 어떤 힘을 가지고 있나요? 뭐 국방력이 여기가 막 미친 듯이 강한가? 물론 강하긴 해. 근데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냐면은 어떤 장점? 지리적인 이점이 아주 있죠. 알프스 산맥 한가운데 처박혀 있으니까. 그리고 돈도 꽤 있어.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잖아. 그러다 보니까 굳이 그쪽 나라를 건드릴 필요가 옛날부터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일단 그게 당시에 아니에요. 돈도 없고 군대도 모자라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국의 중립을 선언해 봤자 어떻게 돼? 무시합니다, 사람들이. 너희가 왜 중립이야?
자, 그러니까 바로 나오죠. 러일 전쟁이 시작되자 실제로 자 얘네들 일본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해 버립니다. 여기 보면 뭐 제물포 공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쟁 시작이 제일 처음에 우리 인천 항구에 러시아 배들이 정박해 있었는데 그거를 일본 애들이 바로 공격을 해버려요. 선전포고 없이. 그러니까 뭐 일본 애들은 근대 들어서 하긴 뭐 옛날부터 시작해서 선전포고라고 하는 거를 제대로 한 적이 사실 없어요. 선전포고라고 하는 걸 하자 원래는 해야 되거든 국제법에서. 싸우자 이런 다음에 오케이 그러면 이제 서로 싸우게 돼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해서는 별로 승산이 없잖아. 이 섬나라 이게 늦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먼저 치고 시작을 해. 뭐 임진왜란 이야기까지 굳이 안 가도 청일전쟁 때도 그랬지 러일전쟁 때도 그랬지 그리고 조금 있다가 배우겠지만은 미국이랑 또 전쟁 한번 했었죠. 그때 어디를 갖다가 기습했어? 진주만도 기습하면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도 인천을 갖다가 바로 이렇게 공격하면서 시작이 됐죠. 근데 러일전쟁이 시작되니까 일본이 이제 어떻게 해버렸냐면은 자 한일의정서라고 하는 거 이런 조약 이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번에 좀 잘 알아놔야 돼요. 시험에도 이거 잘 나오니까. 한일의정서를 체결해서 자 내용이 뭐냐면 한국의 영토를 군사기지로 사용할 수 있다. 요게 한일의정서 내용입니다. 이제 너희 땅 중에서 요충지가 있어. 괜찮은 땅이 있어 군사적으로. 그러면 거기는 일본이 마음껏 쓸 수 있게 된 거죠. 너희 중립 이딴 건 다 필요 없고.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전쟁이 시작이 됐고요. 자 그러면 처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전쟁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한 대 쳐맞고 시작했잖아 러시아가. 그러니까 점점 승기를 좀 뺏겨요. 그리고 러시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러시아 생각해봐. 러시아의 주력 군대는 이 일본 쪽에 있는 이 동쪽에 있을까 아니면 저쪽에 모스크바도 있고 상트페테르부르크도 있고 이런 서쪽에 있을까? 네? 당연히 서쪽에 있습니다 주력 부대가. 근데 러시아도 땅은 엄청 커요. 이래가지고 여기까지 주력 부대가 오기에는 시간이 또 한참 걸려. 그래서 일단 승기가 일본한테 가버렸죠. 그래서 자 승기를 잡은 일본은 어떤 걸 갖다가 요구하냐면 제1차 한일협약이라고 하는 거를 강요합니다. 1차가 있는 거는 2차도 있어. 자 1차 한일협약의 내용이 뭐냐면은 내용이 중요해요. 이거 제1차 한일협약의 내용은 한국의 재정, 외교, 고문을 추천한다. 고문이 뭐야? 고문. 옆에서 조언해주는 사람을 우리가 고문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요 고문 실제로 들어옵니다. 일본인 메가타라고 하는 사람이랑 여기서는 지금 이름만 나오는데 나중에 되면 또 이 사람 이야기가 한 번쯤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미국인 스티븐스 역시나 나중에 이름 한 번 더 나옵니다. 지금 익혀놓으면 나중에 그 사람이라고 아마 생각을 할 거야. 자 그래서 이때부터 한국의 내정에 본격적으로 간섭했다. 왜? 옆에서 고문들이 있잖아. 조언해주는 사람. 우리가 뭐라고 하려고 그러면 이제 뭐라 그래 옆에서 그거 아닌데요. 외교적으로 뭐 하려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티나와서 그거 아닌데요. 돈 좀 써보려고 그러면 이 사람이 티나와서 그거 아닌데요 라고 전부 다 말을 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리고 자 요게 왜 드디어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는 불법적인 을사늑약 내용이 나옵니다. 러일전쟁 근데 이제 왜 그런 거 생각할 수 있잖아. 러일전쟁이 실제로 시작이 되고 위에 있던 이런 한일협약 제1차 한일협약 저런 게 체결이 되고 그러면은 선생님 옛날에 근데 우리 미국이랑 무슨 약속 맺어놓지 않았어요? 무슨 약속? 왜? 조미수호 통상조약 내용에 보면은 어떤 게 있었어? 최혜국 대우 말고 거중조정이라고 하는 게 지금 기억납니까? 기억이 잘 안 나지? 거중조정이 뭐였냐면은 어느 한쪽이 다른 나라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가 되면은 그 사이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정을 해준다, 중재를 해준다. 뭐 한마디로 뭐 쉽게 얘기하면 서로 뭐 동맹 맺자 뭐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 실제로 우리는 미국이랑 그런 관계여서 미국을 한번 믿어볼 법도 했지만 사실 이때 미국은 이미 살짝 대한제국을
포기하는 단계였습니다. 왜? 일본하고 요런 걸 갖다가 체결해 놓고 있는 중이었거든. 요 내용도 잘 알아놔야 돼요. 일본은 자 미국이랑은 가스라 테프트 미략 몰래 하는 약속. 자 그래서 가스라 아저씨는 일본 사람이에요. 나중에 일본 총리 됩니다. 테프트 아저씨 미국 사람이에요. 나중에 미국 대통령 되는 사람이에요. 자 둘이 체결했어. 몰래 약속. 옛날에 그 조선 애들하고 그런 약속 그런 조약 체결해 놨지만 내가 하고 몰래 약속할게. 뭐 그 한반도 너희가 먹어라. 일본 너희가 먹어라. 그 대신에 그럼 미국도 뭔가 얻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우리 미국은 그러면은 필리핀 쪽은 우리가 다 먹을게. 그러니까 동남아 쪽으로 우리 미국이 진출하는 대신에 그 조선 땅끝 일본이 너가 먹어. 이런 식으로 이제 조약을 체결했고, 자 다음에 영국하고도 아까 전에 1차 나왔는데 이제 또 제 2차 역일 동맹 내용이 나오면서 여기서도 이제 약속을 한 게 맞습니다. 한국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 일본이 다 먹어라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끼리 벌써 약속 다 한 거야. 우린 아무것도 모르는데 자기네들끼리 벌써 전부 다 나눠 갖기로 얘기가 다 끝났어요. 자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이쪽에서 지금 싸우는 게 너무 힘드니까 나름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안 되겠어. 그렇다면 이 서쪽에 있는 우리 러시아의 주력 함대를 보내주마. 러시아가 당시에 상당히 강한 국가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뭐 함대도 나름 강력한 함대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있어. 유럽의 발트 함대라고 하는 함대가 있어요. 이쪽에 발트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는데 세계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강력한 함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보내기로 하죠. 자, 근데 문제는 유럽에서 시작해서 저기 아시아까지 함대가 와야 돼. 너무 거리가 멉니다. 중간에 게다가 무슨 뭐 좀 지리시가 세계 지리 이런 거 좀 아는 사람 알지 싶은데 수에즈 운하라든지 뭐 이런 데 갖다가 이용을 할 수 있냐면 그것도 없어. 왜? 영국 입김이 다 들어가 있는 데라서 어쩔 수 없이 어디까지 돌아서 와야 되냐면 아프리카 최남단까지 돌아서 이렇게 와야 돼요. 너무 먼 거리를 오다가 지쳐버렸겠죠. 그래서 어이없이 대한해협에서 일본한테 패해버리는 사태가 일어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이때는 깜짝 놀랐어요. 전쟁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그냥 일본 저거 러시아한테 안 될 텐데 요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근데 일본이 의외로 러시아한테 이겨버린 거야. 자 그리고 이제 러시아 내에서는 이때 또 졌지. 거기다가 내부 사정도 안 좋지. 근데 일본은 또 어떠냐면은 러시아가 커다란 나라하고 계속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또 너무 좀 힘들어.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이 사이에서 중재를 해줘서 자, 포츠머스 조약이라고 하는 거를 체결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요 포츠머스 조약 내용은 또 어떤 거냐면 자, 요 밑에도 지금 보면 나오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뭐 다른 건 모르겠고 한반도는 누가 먹어라? 일본이 먹어라. 자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전 세계의 강력한 국가들이 전부 다 조선을 버렸죠. 자 미국 가스라 테프트 미략, 영국 뭐 제2차 영일동맹, 러시아 뭐 포츠머스 조약. 그래서 전부 다 우리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걔네들이 벌써 한반도 다 가져가. 끝나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 아무것도 거릴 게 없어요. 옛날에는 한반도에서 뭔가 액션을 취하려고 하면은 다른 나라 눈치를 좀 봐야 돼. 그지?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군대를 동원해서 보종과 대신들을 위협해서 뭐를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거를 강요했다. 강제로. 그래서 일부 대신들은 강력하게 반대를 또 했겠지만은 몇몇은 근데 제일 대표적인 사람 있죠. 이완용 등 을사오적의 동의 이 사람들의 동의만으로 조약 체결을 강행했다. 그게 1905년 11월의 일이었습니다.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을사늑약이라고 부르는. 근데 조약을 여기 보면은 체결을 강행했다 그러는데 왜
늑약이라고 그래요. 늑약. 늑자는 강제로 하다 이 말이야. 강제로 하다. 그러니까 정식 조약이라고 우리는 이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고종이 직접, 당시 우리나라 대표였던 고종이 직접 승인을 한 것도 아니고, 여기 보면 나오잖아. 고종 왕제의 비준, 허락이에요. 허락도 없고 일부 대신들이 강제로 체결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이건 애초에 합법적이다, 불법적이다. 불법적인 것이다. 그래서 정식 조약이라고 우리는 명칭을 부르지 않습니다. 늑약이라고 불러요. 강제로 체결했다고. 뭐 정확하게 하면은 11월 17일. 이런 거 좀 기억해 놓으세요. 11월 17일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제 제일 강한 내용은 뭐냐면은, 자, 대한제국은 뭐를 뺏겼다? 자, 이거 나오죠? 이걸로 인해서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빼앗겼어. 이제 다른 나라하고 외교적인 관계를 우리는 맺을 수가 없어요. 누구 없이는. 일본 없이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1910년에 우리나라가 망하기는 하지만 이미 1905년에 나라로서의 기능이 끝장났다라고 보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뺏긴 외교권 업무는 누가 대신하느냐? 자, 통감부라고 하는 게 설치되어서 여기서 이제 맡아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흔히 잘 아는 이름, 초대 통감. 첫 번째 제1대 통감으로는 누가 오냐면 이 토히로부미라고 하는 사람이 오게 되었다는 거.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그러면 이 일산늑약이 체결된 데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럼 뭔가 액션이 있어야 되겠죠? 특히 고종 같은 경우에 자기가 허락도 안 해줬는데 밑에 대신들이 일본 애들하고 같이 들이닥쳐가지고는 강제로 이런 이상한 늑약을 체결을 했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또 이렇게 합법적으로 뭐 액션을 취하려고 하니까 이거 일본 애들이나 그런 애들이 너무 자기를 감시하고 그래. 어떻게 못하겠어. 그럼 자기를 감시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몰래라도 나의 뜻을 보여주면 되죠. 자,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이 사건입니다. 뭐? 자, 여기 보면은 헤이그. 이게 뭐예요? 헤이그 특사 사건이죠. 헤이그 특사.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네덜란드 1907년입니다. 1907년 2년입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의 헤이그에서 만국평화회의라고 하는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모이는 회의가 열려요. 그래서 저기다가 대표로 누구를 보내서 우리는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 있고 외교권을 뺏겼고 일본은 우리를 강제로 먹으려고 하고 있고 이런 내용을 전부 다 말을 하려고 했죠. 그래서 3명의 특사를 보냅니다. 누구? 이준, 이상설, 이위종. 자, 요분들이에요. 이준 선생, 이상설 선생, 이위종 선생. 자, 이래가지고 이제 보내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이 간다라고 하는 거는 뭐 바로 누구한테 걸리겠어? 바로 뭐 일본한테 걸려요. 그래서 실제로 네덜란드 현지에 도착을 하기는 했지만은 일본 애들이 계속해서 방해를 하지. 그러다 보니까 본회의장엔 제대로 진입도 못하지. 결국에는 밖에서 이제 그냥 언론적으로 활동을 좀 하고 본인들의 뜻을 제대로 펴지는 못합니다. 기껏 해봐야지 언론 활동. 당시 이제 우리 외교권이 공식적으로는 일본한테 넘어가 있는 상태라서 뭐 발언권도 제대로 얻지 못하고 그래요. 그게 이제 너무 화가 나잖아, 이런 상황이. 너무 화가 나다 보니까 제일 왼쪽에 여기 이준 선생님 같은 분은 네덜란드 현지에서 돌아가십니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뭐 본인이 너무 분해서 스스로 뭐 목숨을 끊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아니면은 뭐 너무 분한 나머지 사람 왜 너무 분하면은 왜 화가 나서 화병 나서 죽는다 그러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돌아가셨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런 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왜 정확하지가 않나요? 이분들이 돌아와서 이야기를 해주면 안 되나요? 나머지 분들도 다시는 우리나라에 돌아오지 못해요. 이 사람들이 거기에 갔다는 것만으로도 일본 애들은 벌써 이 사람들이 중죄인이다. 외교권도 없는 주제에 외교권을 감히 행사를 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라에 없는 상태에서 재판까지 벌이거든. 그래서 이상설 선생님은 저 위에 뭐 만주 연해주 쪽에서 계속해서 독립운동하다가 돌아가셨고,
이위종 선생님 같은 분은 러시아 쪽에서 계속 남아 계시다가 거기서 이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세 분 다 다시는 우리나라에 돌아오지 못하셨어요. 자, 그래서 일본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만히 또 고종을 놔두고 있다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거 자꾸 뒤에서 이상한 일을 하거든. 뭐 사람들 막 이렇게 보내고 왜 안 되겠어. 이 사람을 계속 왕으로 놔둬가지고는 뭔가 뒤에서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하자? 간단하잖아. 강제로 퇴위시켜버립니다. 강제로 퇴위시켜버렸다. 자,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고종의 아들이었던 누구? 자, 우리나라 마지막 왕입니다. 순종을 즉위시켰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완전히 나라 진짜 망해가는 과정. 자, 한일 신협약 혹은 정미 7조약 정미년이었거든. 1907년이 여기 보면 나와 있지 않네. 여기 정미년이 1907년이에요. 자, 1907년에 7조약 뭐 조약 내용이 주요 내용이 7개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은 자, 일단 뭐 통감대전 됐고 일본인을 각부 차관에다가 임명을 합니다. 일본인을 각부의 자, 지금 생각하면 우리 교육부 장관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이고 교육부 차관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이고 교육부에 있는 공무원들 다 우리나라 사람인 거 당연하잖아 지금은. 자, 근데 이때는 이제 교육부 차관 일본 사람이야 갑자기. 우리나라인데. 자, 그리고 요 협약에는 추가적으로 비밀각서 내용이 따로 붙어 있어요. 그게 진짜 어이없는 거. 군대가 해산됩니다 이제. 나라에 군대가 없어 이제 아예. 그나마 지금까지는 뭐 조금씩이라도 있었는데 뭐 시위대 뭐 이렇게 있었잖아. 없어 이제 아예. 몇 명 이제 시위대 왕의 곁을 지키는 요 군인들이 아니면 지방에 있는 진위대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 심지어는 도심에서 한번 시위도 벌여보고 그렇게 했지만은 결국에 전부 다 뭐 진압이 됐고 나중에는 이제 항일 의병운동에 이 사람들이 가담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계속 나옵니다. 기후각서라고 하는 거 체결했어요. 기후각서. 이건 이제 뭐가 날아가 버리는가 하면 사법권이 박탈당합니다. 사법권. 이제 뭐 죄인들 재판도 우리 마음대로 못해요. 일본 애들대로 해야 돼. 나라 이제 힘이 하나하나씩 다 떨어져 나가고 있죠. 그 뒤에 이제 경찰권까지 날아갑니다. 경찰권. 치안도 우리 마음대로 못해요. 자, 그리고 결국에 제일 마지막 우리가 이완용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매국노 그러면 제일 먼저 딱 떠올리는 이유가 뭐 주요 사건 중에 다 있거든. 아까 전에 울산늑약 강제로 체결하게 한 사람도 이 사람. 그 위에 있었던 요거 정미 7조약 때도 주로 저걸 이끌어갔던 것도 이 사람.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1910년에 당시 총리 대신 이완용 그리고 이제 통감 데라우치가 한일 병합조약을 체결하였다. 제일 마지막에 이제 우리나라 숨통 끊는 것까지도 이완용이라고 하는 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대한제국은 국권을 완전히 상실하고 나라 자체가 망해버렸다. 요거 하나 정도는 여러분들이 근데 알아놨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 자, 어떤 거? 요거 날짜 1910년에 우리나라가 망했다는 거 정도는 이제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보통 이제 잘 몰라. 뭐를 언제 정확하게 망했나. 원래 역사 배우면서 뭔가 좋은 일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좋은 일은 굳이 그게 아니더라도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아. 뭐 예를 들어서 야, 우리나라 광복한 날 몇 월 며칠인가요? 모르고 싶어도 나라에서 자꾸 알 수 있도록 해줘. 왜? 노는 날이거든. 8월 15일 다 놀잖아. 그러니까 그때 광복절이구나. 광복절은 무슨 날? 우리 해방된 날. 이 정도는 알고 있는 사람이 그래도 적어도 50%는 된다고. 근데 우리나라 망한 건 그럼 언제예요? 8월 29일입니다. 8월 29일. 요게 이제 1910년이 경술년이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경술년에 일어난 나라의 치욕이다. 그래서 경술 국치일이라고 요때를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지 않은 일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지 이제 역사 의식이
좀 생겨요. 앞으로 다시는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그죠? 뭐 물론 이렇게 완벽하게 사람들이 전부 다 기억하고 그러려면 이때도 좀 놀아주고 그래야 돼 이제. 조기 이렇게 전부 다 달게 하고 집에서 경건한 마음가짐으로 쉬면서 이날에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지 하면서 물론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상당히 뭐 많은 것들을 지금 했습니다. 특히 요거 보면은 요 밑에 요거 보면은 오늘 한 내용들이 쭉 딱 나와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 한일 의정서부터 시작해서 제1차 한일 협약의 내용이 여기 없네. 자, 제1차 아까 전에 고문정 친하는 거 있었죠. 그것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일산의약 요게 제2차 한일 협약이라고도 부릅니다. 요게 아까 1차가 있었어 그래. 자, 그래서 제2차 한일 협약, 그리고 이제 한일 신협약, 한일 병합조약 요까지 해서 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전부 다 쭉 다 알고 있으면은 될 거예요. 자, 요렇게까지 했고,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면 이 시간 동안 어떻게 저항을 했는가? 그냥 나라가 망해버릴 때까지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나?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다음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